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이 넘은 김순애라고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늘 설레던 마음이 있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해가 지나고 집안에 남은 건 오롯이 저와 세 남매뿐이었지요. 큰아들 민수, 둘째 아들 준호, 그리고 막내딸 미정. 셋 다 제게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지만 벌써 30을 훌쩍 넘겨 각자 가정을 꾸린 어른들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이들을 볼 생각에 전날부터 상을 차리고 집안을 정리했어요. 명절 아침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첫째 민수는 늘 그렇듯 무겁고 진지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가 묻자 저는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지요. 아니야, 이제 막 준비 끝났어. 둘째 준호는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애들은 처갓집에 보내고 혼자 왔어요. 그 뒤를 이어 막내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밝은 목소리였지만 어디선가 묘하게 힘이 빠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식탁에는 전 부치고 나물 무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리에 앉아 저와 함께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웃음도 오가고 오랜만에 대화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대화의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땅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저는 순간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준호도 곧장 거들었지요. 형, 그런 얘기는 명절날에 안 하는 게 어때? 그러자 미정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정해야 하는 문제잖아. 우리도 다 가족인데 숨길 일은 아니지.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좋은 날이잖니.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하자.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더는 미룰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집과 땅 형제끼리 분명하게 나눠야 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아직 어머니가 계시잖아. 왜 벌써 나눌 생각부터 해? 그러자 미정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말하기 싫었는데 사실 남편이 요즘 사업이 힘들어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몰라. 그제야 저는 아이들의 속내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이 버겁고 결국 그 짐을 부모가 남긴 재산으로 덜어보려는 마음.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민수는 이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끼리 사이좋게 나누라고. 그러나 그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불씨를 더 키웠습니다. 준호가 탁자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이좋게 나누라고 했지 서로 욕심부리라고는 안 하셨어. 미정도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나도 욕심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뿐이야.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제 가슴은 조여왔습니다. 명절이면 웃음과 정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 집이 이렇게 차갑고 날선 말들로 가득 차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얘들아, 제발 그만해라. 나는 그저 너희가 사이좋게 지내길 바랄 뿐이다. 하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웃음이 남아있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불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끝내 웃음 한 번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다 시작일 뿐이구나.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아이들이 떠난 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상 위에 남은 음식들을 치우면서도 식탁에서 오갔던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땅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형, 아직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나도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 그때의 말과 표정이 생생히 떠올라 그릇을 씻는 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명절이면 늘 따뜻한 온기와 웃음으로 가득해야 했던 우리 집이 올해는 차갑고 날선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엌 한켠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된 거구나.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첫째 민수가 불쑥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무겁고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앉자마자 꺼낸 말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땅은 이제 정리하셔야 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그 얘기를 지금 꼭 해야겠니? 아직 시간이 있잖아.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그러나 눈빛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남기신 땅은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대요. 지금 나눠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엄마 연세도 있으시니 미리 해두는 게 서로 좋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걱정이자 동시에 욕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장남이잖아요. 제가 나서서 정리할게요. 그래야 공평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제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둘째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형이 또 찾아갔다면서요.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그 얘기 듣지 마세요. 아직 엄마 살아계시는데 무슨 상속입니까?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형은 언제나 자기 생각만 해요. 엄마를 핑계 삼아서 결국은 자기 못 챙기려는 거예요. 그게 다 욕심이지 뭐겠어요. 엄마, 제 말 믿으세요. 그의 억울하고 분노 섞인 목소리는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막내딸 미정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의 눈은 벌써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집안이 너무 힘들어. 그녀는 제 앞에 앉아 손을 꼭 쥐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무너질 것 같아. 대출이 쌓이고 빚 독촉이 계속 와. 더는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아버지 재산에 기대고 싶었어. 그 말에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제 눈에는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린 어른으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겨우 말했습니다. 미정아, 많이 힘들겠구나. 엄마 마음도 아프다. 그녀는 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나도 욕심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살려고 하는 거야. 저는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서는 분명한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자기 사정만 이야기할 뿐 가족의 화합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강한 주장, 준호의 분노, 미정의 눈물. 세 남매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아버지의 재산을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아이들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세 남매를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대화를 통해 풀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모인 세 남매는 이미 서로의 얼굴조차 곱게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더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형제끼리 등을 돌리게 됩니다. 준호가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형, 그게 다 형 욕심이잖아. 엄마 살아계신데 무슨 상속을 해. 미정도 울음을 터뜨리듯 외쳤습니다. 형, 나도 욕심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제발 좀 이해해줘. 목소리가 얽히고 설키며 거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크게 외쳤습니다. 얘들아, 제발 그만해라. 내가 살아있는데 왜 벌써부터 나눠야 한단 말이냐. 순간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분노로 떨고 있었고 미정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좌절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 같구나. 명절이 끝난 지 며칠이 흘렀지만 제 마음은 도무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 빛조차 서늘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홀로 앉아 있으면 며칠 전 아이들이 주고받던 말들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땅은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잖아. 난 지금 당장 필요해.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 준호의 격앙된 얼굴, 미정의 울먹이는 눈빛. 그날의 대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단정하게 차려입고 들어섰지만 손에 들린 두툼한 서류 봉투가 제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곧장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땅은 이제 정리하셔야 해요.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가족끼리인데 꼭 소송까지 가야겠니?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더는 미루면 안 됩니다. 서로 상처만 커져요. 장남인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가 집에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형이 변호사까지 데려왔다면서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나도 말려보려 했단다. 하지만 민수 마음이 너무 단단하더구나. 그러자 준호는 주먹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형은 언제나 자기만 생각합니다. 엄마는 핑계일 뿐이에요. 결국 자기 모 챙기려는 거잖아요. 저도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막내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의 얼굴은 이미 울음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오빠들처럼 변호사 찾아야 할까? 나만 빠지면 손해보는 거 아냐? 저는 그녀의 두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얘야, 너마저 그러면 우리 집은 산산조각 나고 말 거다. 그러나 미정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엄마, 나도 살려고 그래. 남편 사업이 무너지고 있어. 빚 독촉이 매일같이 오고. 더는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아버지 재산에 기대야 할 것 같아. 그녀의 고백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 남매 모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제 서로를 법정에서 고발하게 되는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 첫날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낯선 건물, 긴 복도. 그곳은 가족이 들어서기엔 너무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앞줄에는 세 남매와 그 곁에 앉은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한때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던 얼굴들이 이제는 차갑게 서로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건 번호 다2024 상속 분쟁건. 원고 측 진술하시죠. 민수의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고 측은 장남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피고 측이 상속 절차를 미루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 말은 법정 안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준호의 변호사가 맞받았습니다. 피고 측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상황에서 상속을 서두르는 것은 불효라 주장합니다. 상속은 고인의 뜻과 유족의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의 땅은 개발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더 큰 분란이 생깁니다.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제게는 차갑게만 들렸습니다. 준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형은 늘 계산만 합니다. 엄마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아직 살아계신데 무슨 상속을 말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재판장을 울릴 만큼 컸습니다.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막내 미정이 차례가 되자 그녀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남편 사업이 기울어더는 버틸 수 없어요. 저만 빠지면 불리할 것 같아. 그녀의 눈물은 법정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 자식들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그날 법정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습니다. 재판은 첫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차례 더 이어졌고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법정에 앉을 때마다 저는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듯했고 몸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두 번째 재판날 민수의 변호사가 서류를 두툼하게 꺼내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토지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오를 겁니다. 상속을 미루면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민수는 곁에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재산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상속은 고인의 뜻과 유족의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 서두르는 건 단순한 욕심일 뿐입니다. 그 말에 준호는 분노를 담은 눈빛으로 형을 노려봤습니다. 막내 미정의 변호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만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막내가 빠지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법정은 날마다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서류가 오가고 증거가 제시되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손수건을 꼭 쥔 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을까? 세 번째 재판 날에는 증인까지 불려 나왔습니다. 마을 주민 한 분이 증언대로 나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다투지 않기를 바라셨다고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찢어 놓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증언대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형제로서 갈등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다툼이 생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형은 언제나 합리성을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몫을 먼저 챙기려는 거예요. 효도는 사라지고 계산만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울먹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욕심이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한 몫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법정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함께 웃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차갑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이 싸움이 멈추기를. 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4번, 5번 이어졌고 아이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계산서를 내밀며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높이며 불효를 외쳤습니다. 미정은 흐느끼며 자신의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날 제 몸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듯했고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재판장이 나무망치를 내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양측 변호인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 소리가 제 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몸은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세 남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바닥으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웅성거림이 쏟아졌고 제 시야는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흘러들고 제 곁에는 세 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욕심만 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도 제 곁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형만 원망했지 결국 똑같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정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다시는 이런 일로 엄마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그녀의 눈물은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쓰러진 것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아이들에게 마지막 경고가 되었음을.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저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을 때 제 곁에는 세 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준호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막내 미정은 눈물을 훔치며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재산이 뭐가 그리 중요하니? 내가 살아있는데 왜 벌써부터 나눠야 한단 말이냐? 내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말은 아이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든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재판은 다시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날 선 시선 대신 세 남매의 표정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고요. 가족의 다툼이 부모의 병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람직합니까? 그 말에 법정은 조용해졌고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제 상속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장남으로서 지켜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형을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도 똑같았습니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막내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사정만 내세웠습니다. 엄마를 병원에 눕게 만든 건 제 잘못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건은 화해로 종결합니다. 재산은 잠시 손에 머무는 것이고 가족은 평생의 인연입니다. 남은 생을 함께 살아갈 길동무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말은 법정 안을 울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가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고 준호가 잡았습니다. 미정도 따라 손을 포개었습니다. 세 남매의 눈에서는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의 사람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바라던 거였지. 재산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날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 햇살이 내려와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라도 아이들이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를. 그리고 한 걸음 더디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오래 묵은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